저희 큰아이가 20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감정 조절이 엄청 안 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을 막 그 투어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약을 먹였어요. 저희 아이는 정말 약이 안 맞는 아이여서 부작용으로 애가 2배가 되고 그다음에 더 폭력적이 되고 이래서 이제 제가 대체약을 찾으면서 그중에 만난 게 이 아로마 세라피였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는 지금 굉장히 평온해진 상태예요. 아로마 오일 쓰면서. 그리고 물론 아로마 오일이 만병통치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우리는 보통 자폐 뭔가 발달의 어려움을 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왜 말을 못할까? 왜 인지가 안 될까? 왜 사회성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감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사과를 봤을 때 일반 아이들은 사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과의 향을 맡고 하면서 아 이게 사과구나라는 거를 그냥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감각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도 제대로 못 듣고 봐도 제대로 못 보고 후각적인 정보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언어, 인지 이런 게 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뭐 청지각이나 시지각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후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거든요. 후각의 중요성, 그다음에 후각으로 인해서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각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아로마로 도와주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되게 예민해서 뭐 편식이 심해요. 아니면 너무 많이 뭐 자극적인 거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 편식이 심할 때는 사실은 후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후각적으로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뭔가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리고 냄새를 막 가서 사람에게 대고 맡아요. 되게 둔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향을 통해서, 왜 그러면 후각은 다른 감각과는 다르게 뇌로 직접 가고 가장 많은 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후각이 둔하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처럼 가서 쿵쿵대고 이렇게 냄새를 맡는다든지 자극적인 그런 음식이나 그런 향을 추구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 다 후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후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로마 테라피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각을 보통은 오감에 대해서 알잖아요. 뭐 후각, 시각 뭐 이런 식으로 알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2가지 감각이 더 있어요. 하나는 전정 감각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거거든요. 아로마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감각 중에 하나가 고유 수용성 감각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뼈와 근육이 뇌와 소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팔을 올려라고 뇌에서 명령했을 때 실제로 팔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신경 떨어지고요. 자기가 뭔가 이런 상상으로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회성 엄청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유수용성 감각을 높이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고압산소, 그 다음에 수영, 이런 그 마사지 이런 게 대표적으로 고유성성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예전에 고압산소도 저희 아이도 시키고 제 연구소에도 했었는데 고압산소의 효과를 느끼려면 하루에 1시간 이상적으로는 2번 정도, 2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3-4번 혹은 5번을 해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러니까 그럼 보통 이제 그 고압산소기를 아예 샀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고압산소 되게 어려워요. 2번째로 수영 되게 좋아요. 근데 수영은 그것도 매번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5번 이상을 수영을 통해서 고유성성 감각을 좋아지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사지. 근데 이 마사지가 그냥 하는 마사지보다 이런 오일을 사용하는 마사지를 쓰게 되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많이 권해드리는 게 8단계 터치. 8단계 터치 자체는 발바닥 같은 척추 라인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 마사지 많이 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발 마사지를 뭐 코파이바 오일이나 뭐 그런 오일들 가지고 베티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걸로 발 마사지를 많이 해주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바디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두개천골요법 이런 거 할 때도 부모가 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포인트를 찾고 막 이런 되게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오일을 같이 쓰면 오일이 알아서 그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대충만 문질러도.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아로마 오일을 쓰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고유성성 감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감각적인 부분에서 후각이나 고유성성 감각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감각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대사 문제예요. 대사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은 장 문제, 면역력 문제,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라고 해서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이에요. 근데 아이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에너지 공장이 호들이 굉장히 노화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이들의 그런 이제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대사의 문제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사실은 장 문제 없는 사람 별로 없고요. 네, 신경전달 물질도 그렇고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면 이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처럼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그리고 도파민은 우리가 의욕이 생기게 하고 집중을 도와주고 이런 신경전달 물질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그리고 감각의 문제도 있고 뭔가가 취약한 상태인데 여기 대사 문제가 들어가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는 어떤 자극이 와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막 몸도 너무 힘들고 막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관계가 파탄나고 이러는데 뭔가 힘든 일이 생겼다. 같은 강도의 그런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타격이 크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백신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처럼 뭔가 굉장히 취약하게 태어난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백신을 맞았을 때 그런 화학 성분이 몸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긴 했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1930년대에는 자폐 증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서 뭐 1000명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뭐 10년 지나니까 뭐 100명 중에 한 명. 점점점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발달에 어려움을 갖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피독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안 좋은 게 들어와도 웬만큼 그거를 해독할 수가 있어요. 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할 때 그걸 영향을 덜 받는데 사실 이 취약한 아이들은 그런 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엄마들이 언어 치료하느라고 막 10만 원, 5만 원 내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제품을 다 바꿔야 돼요. 생활을 다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이 그 몇 번 뭐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독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 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냐. 경피독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기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컨디션도. 제가 저희 큰아이가 너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약을 몇 년 동안 먹이고 내가 점점 더 심해져서 어느 순간 정말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활동고 선생님이 오셨다가 그날 그만두세요. 그래서 제가 나의 이제 직장 생활을 끝났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막 찾기 시작했는데 유기산 검사라는 거 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요. 근데 저희 아이가 약을 몇 년을 먹었는데 세로토닌 수치가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제가 큰일하고 너무 신기해서 둘째 아이를 했어요. 둘째 아이는 그냥 일반 아이예요. 근데 걔도 약간 그때 당시에는 남자애들 되게 소심하고 되게 쉽게 약간 상처받는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되게 많이 비슷했어요. 걔도 세로토닌 수치가 좀 낮았는데 저희 큰아이는 감각 문제도 심하고 여러 가지가 취약한 상태에서 그 세로토닌이 낮으니까 완전 이제 무너지는 거죠. 막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되고 막 공격성 나오고 폭력적 되고 막 이런 정도로. 근데 저희 둘째 아이는 일반 아이잖아요. 다른 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세로토닌 좀 수치가 조금 낮아도 본인이 그냥 약간 좀 쉽게 약간 울적해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 장 문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면역력 문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취약한 아이에게 면역 혹은 뭐 장내 환경, 신경전달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는 거를 사실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로 많이 권해드리는 거 뭐냐면 첫 번째 8단계 조치, 발양은 필수적이에요. 발양을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아로마 오일은 좋은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각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오일들이 있어요. 프랑킨센스라든지 코파이바, 베티버 이런 오일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것만 쓰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균형이 깨지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향을 기본 내가 아이에게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뭐 코파이바든 프랑킨센스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몇 개씩을 계속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다양하게 향을 맡게. 그리고 팔당기 터치를 할 때도 그냥 터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랑 같이 소통하는 거죠. 물론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되는 아이도 있고 안 되는 아이도 있겠지만 이 향을 바르기 전에 향을 먼저 맡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아이가 코가 약간 막히니까 유칼립투스를 달래는 거예요. 이제 지적으로 보면 거의 뭐 3, 4살 정도 수준인데 제가 계속 오일을 계속 쓰니까 지도 알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게 가장 많이 쓰는 건 대략 뭔지. 예, 그 다음에 지가 필요하면 자기 팔당기 하겠다고 눕고 필요하면 뭘 달라고 하고 아침에 영양제도 혼자서 다 찾아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아로마를 쓰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주체가 되는, 어디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심리적인 문제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비타민 B 복합, 특히 비타민 B6, 그 다음에 5-HTP, 뭐 하여간 이런 영양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지 얘가 그 성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양제, 특히 도테라에서 나오는 그런 영양제를 하게 되면 뭐냐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그게 우리 뇌로 가거나 우리 몸으로 가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팔당기 터치랑 그 다음에 영양제 먹으면서 굉장히 감정 조절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사실 우리가 이걸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영양제를 먹는 게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시중에 영양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일일이 다 선택해가지고 하는 게 양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도테라는 딱 몸에 맞게끔, 사실은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독성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도테라는 정말 그게 잘 되어 있고 오메가3 이런 것도 괜히 안 좋은 거 먹으면 오히려 중금속 먹게 되는데 여기 건 미세한 그 멸치 이런 거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에 대한 설명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PB 어시스트, 그 장환경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LLV 활력팩이랑 PB 어시스트,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긴장감이 높거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안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긴장감이 높거나 불안도가 높거나 전혀 이 상황이 이제 해석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거나 뭔가 강박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세레니티 소프트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영양제를 먹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로 가입을 하면 가장 좋죠. 제가 봤을 때는 2가지 종류의 엄마가 있어요. 물론 다른 종류의 엄마도 있겠지만 한 종류의 엄마는 자기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다. 나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엄마예요. 왜 그러면 본인이 해보고 좋으면 아이한테 쓰는 거니까 이런 엄마들은 적극적으로 쓰게 도와주면 좋은데요. 2번째 종류의 엄마들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가입하신 분인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아이를 팔당기를 해주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손으로 문질러주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손에 오일이 묻으면 아이한테 덜 가지 않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자폐나 이런 이제 발달이 어려움을 키우는 엄마 중에는 아이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한테 돈을 쓰거나 자기한테 투자하거나 이런 걸 너무나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약간 생각이 뭐냐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데 자기가 너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런 엄마를 만났을 때 제가 엄마를 위해서 아로마를 써라 그러면 안 먹혀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엄마가 편안해져야 아이도 편안해진다. 아이가 좋아지려면 엄마 상태도 좋아져야 된다 해가지고 아이가 바로 뭔가를 쓰기 어려울 때는 엄마를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먼저 쓰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피스풀 차일드
브랜딩이라고 해서 그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긴장감이 되게 높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시피고 이거는 열정도체라든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 블로그에도 있는데 제 블로그 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엄마는 이제 아이한테 쓰기 전에 본인이 먼저 써보는 엄마였는데 본인이 이걸 썼는데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고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긴 해요. 그리고 얘가 굉장히 고농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리거나 민감하면 얘를 희석을 더 배나 아니면 뭐 3배 정도로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걸 쓰게 하거든요. 이런 브랜딩도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의 문제와 대사의 문제, 특히 후각적인 거, 고유성성 감각, 그다음에 어떤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오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